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재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네. 허지원 변호사랑 둘이 얘기할 때 좋았잖아. 재밌었잖아 우리. 예? 네? 재밌었잖아요 아까. 네?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짐 쌀까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내가 야 네. 오늘 한번 사건 살롱 한번 밀어볼까? 안 하고 김태현의 만담으로 끝내볼까? 아, 그리고 네. 야 그림 안 봐서 좋구만 이랬는데 야 부득부득 들어오네. 그러게요. 아.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니, 가방 딱 양 들고 왔기 변호사님 때문에. 들어오시니까 이미 네. 표정에서 어. 장난기 부릉부릉 아. 한 말씀 하시려고 시동을 막 어떻게든 거시더라고요. 한번 좀 네. 태클 한번 걸어보시려고. 또 생각한 거 있어. 네. 모자에는 무규칙이라고 써있는데 역시 무규칙이구만. 뭐 방송 시간이 뭐 자기 맘대로야? 뭐 이런 거. 이런 드립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얘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할 게 많아요. 자 아까 이제 손 변호사랑 요 얘기하고 허 변호사랑 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손준호 선수 얘기. 네. 중국의 사법 시스템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거. 어쨌든 저희가 사건 살롱에서도 이게 저희 사건 살롱 코너 이름 개편하고 첫 사건이었답니다. 예, 손준호 오. 선수. 예. 이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가 중국 프로축구 요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연루가 돼서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축구협회가 풀려난 손준호 선수한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양변 네. 무슨 상황인 거죠? 일단 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게 음흠. 축구 경기를 조작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승부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 났다라는 걸 이제 알려졌고 예. 그래서 축구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축구 선수로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뭐 코치라든가 이런 일도 못 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각국 협회들이 다 피파 규정으로 따르고 있고 피파의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예.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 세계 다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안다는 거예요. 예. 그 구체적으로 법률 용어의 혐의는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처음에 이 사건 올라왔을 때 했지만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는데 예. 우리는 공무원만 뇌물죄로 처벌을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마치 뇌물죄처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면 뇌물죄로 처벌한다. 우리는 굳이 따지면 배임수재 이런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정리를 해보면 손준호 선수가 지난번에 풀려나서 귀국했잖아요. 네. 그때 또 어떻게 귀국했는지 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온 것만 보면 중국 법원에서 비국가 공작원 국가 공작원 어쨌든 비공무원 수뢰죄. 뇌물죄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예? 그 승부 조작 혐의로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그래서 중국 축구협회가 중국 내에서 영구 제명 결정하면서 피파에 보냈고 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손준호 선수가 기자회견했어요. 손준호 선수 입장은 뭐예요? 손 선수 얘기로는 예. 초기에 굉장한 압박 수사를 받았다. 특히 중국 공안 측에서 수사를 하면서 거짓 자백을 회유하면서 네.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승부 조작하거나 이 돈을 받은데 대가성이 전혀 없는데 예. 이걸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돌아온 이유는 예. 처음에 자기가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거짓 자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중국 하거든요. 공안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내 사진, 아이들 사진 핸드폰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자꾸 부인하고 그러면 아내도 여기 와서 같이 체포해서 조사받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지내겠냐고 아들이랑 엄마 아빠 다 오면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협박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나와서 이거 빨리 혐의 인정하면 1, 2주 만에 갈 수 있는데 혐의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문제 발생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인정해야지 너가 나갈 수 있다. 판사가요? 그렇죠. 그리고 승부 조작이 아니다. 이건 그냥 부정하게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가면은 계속해서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다. 승부 조작 아니니까 예.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한 번 자백을 번복한 이후에도 재판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다투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손준호 선수 얘기 그러면은 그 승부 조작에 관련된 진징다오 선수라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 공안에서 이걸 인정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진징다오 선수가 손준호 선수한테 2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한 3,700 정도 되는데 예. 이걸 준 정황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돈 왜 받았냐 그랬더니 내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선수가 진징다오 선수였고 예. 너무 의지를 많이 했고 친하게 지내면서 금전 거래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성이나 승부조작은 절대 아닌데 예. 어쨌든 그 금전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 20만 위안이 왜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3천만 원 받아봤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아니 근데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 그럴 수도 한 게 그때 이때 연봉이 4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승리수당 한 번 경기 승리수당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 뛰었을 때 받는 승리수당 정도를 받고 승부 조작을 한다는 게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보면 그냥 열심히 뛰어서 이겨서 3천만 원 받지 예. 굳이 승부 조작이나 위험 감수하면서 그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천만 원 받냐? 네. 내가? 왜? 이런 얘기구나. 이상하잖아요. 이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억 준다 그러면 모를까. 3억도 예를 들면. 연봉이 40억 연봉이 40억이구나. 한 300억 준다면 모르겠으나 야, 연봉이 예, 그러니까 평생 이게 지금처럼 평생 이제 축구 선수를 활동을 못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연봉을 40억씩이나 받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금전 거래에 대해서 내가 왜 받았지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손준호. 손준호 선수는 불법은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그 오래전 일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예. 아니면 또 지금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기억 같은 것들을 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준호 선수 얘기는 뭐 중국 공안이 변호사 선임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네, 일단 축구협회에서 우리나라 변호사와 고위 관계자를 파견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접견도 실제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 현지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준호 선수 얘기로는 중국 공안이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리 중국이 우리나라와 사법 체계가 다르다 하지만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수사기관이 못하게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족들이 이럴 거면 한국 가서 기자회견하고 거짓 자백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중국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국 변호사 측에서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너에게 어떠한 법률적 조력도 할 수가 없다. 외부에 이걸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이게 문제가 외부에 발설해서 커지게 되면 너는 혼자 법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손 선수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 선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변호사 조력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조력을 받으려고 했으나 중국 공안에서 이걸 막아서 결국에는 빠르게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심지어 판사까지 나와서 빨리 인정하라고 하니까 예. 인정하고 일단 집에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 유죄 판결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손 선수의 말도 뭐 손 선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다 맞다 그러다 판단은 안 되는 상황이고 양 변호사. 그리고 중국의 사법 체계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 판단할 수는 없는데 보세요.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저도 변호사니까 그런 게 관심 가잖아요. 손 선수 주장 중에서 하나씩 보시자고요. 중국 공안이 우리로 말하면은 경찰이겠죠. 야 자백해. 그거는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흔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럴 일이잖아요. 수도 있죠. 예. 야 쉽게 가자. 네. 왜 버티냐? 증거 다 있어. 자백해 쉽게 가자. 요거 우리 경찰에서도 할 수도 있는 뭐 회유할 수 일이니까. 있죠. 예? 네. 그거는 그렇다 쳐. 법원에서 판사가 중국말로 했겠지만 야 인정해. 쉽게 가자. 이게 우리 상상이 돼요?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데 문제가 제가 이제 이 일 터지고 나서 중국 그 특파원으로 계셨던 예. 분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사법 체계를 생각하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해 불가능하다. 다른 사건들 누구였죠? 중국 유명 배우나 이런 사람들 거의 1년 가까이 실종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안 나와 버려. 6개월 정도까지 1년까지는 영장 없이도 그냥 구금이 가능하대요. 정말요? 아무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요. 우리는 3일이잖아. 네. 아 48시간이잖아. 48시간. 네. 그럼 무섭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냥 상황이면. 영장 없이 구금이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자. 그럼 가가지고 그래서 설명도 안 해준대요. 그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파원 말씀드리지만 중국 특파원 분이 해주신 말씀이시니까 그분도 법관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외신을 통해서 봤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던 유명 여배우가 1년 가까이 실종됐던 일들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1년 뒤에 설명도 안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중국의 사법 그러면 시스템이니까. 법원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저 중국 쪽하고 계약서 네. 저 작성하면 그거 안 해보셨어요? 어. 우리 보통 이 면책 조항이 예. 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이행 못할 경우에는 면책한다 나오잖아요. 예. 중국은 하나 더 붙어요. 공산당의 지시에 따를 경우에는 면책한다. 계약이 깨져요 그냥. 예.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아까 허 변호사님한테 얘기했었는데 했던 얘기인데 하나 해드리면 네. 예전에 제가 하얼빈 출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중국 국영 기업하고 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뭐 계약 협상한 거 있어서 근데 저도 있고 저희 측은 이제 중국 변호사가 이제 다 해주시는 거고 근데 앞에 이제 국영 기업이니까 여자 변호사님 한 분 나오고 계시더라 중국 네. 변호사 협상 다 됐어. 또 그 여자 변호사 갑자기 메이요 막 이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깨졌어. 네. 처음부터 다시야. 그래서 설명 내가 없어. 우리 회사 측 누구야?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 간부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가 나와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냥 3시간 4시간 협상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산당은 파워가 세긴 세죠. 예. 파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초월적 존재 같아요. 자 지금도. 그러면 손 선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국제축구연맹 측의 이 구제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그저 스포츠 중재재판소 네. 카슨가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이 그냥 막연하게 국제축구연맹 쪽을 통해서 하는 걸로는 예. 부족할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외교적인 문제까지 좀 다투지 않으면 손 선수가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요. 어쨌든 판결은 나온 거니까. 그렇죠. 지금 김 변호사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재판의 판결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불리해지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사건 좀 볼게요. 허변. 네. 요것도 스포츠 스타 관련 사건. 네. 안세영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 따고 협회를 향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일단 문체부의 협회 조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죠, 현재로서는. 안세영 선수의 문제 지적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 조사 내용들이 예. 나온 겁니다. 아직 예. 중간 조사이기 때문에 아하.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예.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제 생각에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일단 지금 제도 전반과 김태규 회장의 형사적인 어떤 문제 여기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문체부에서는 선수 관리 측면에서 즉각 폐지 권고를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국가대표로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나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 수행자에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고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44개 종목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규정이 있는 협회는 배드민턴 협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 즉각 폐지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운동화 문제 안세영 선수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운동화 이거 용품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거 폐지하라는 권고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작년 2월에 이미 임원 회의에서 이거 운동화만이라도 좀 풀어주자 이런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태규 회장이 후원 계약에 위반돼서 안 된다라고 묵살을 했다는 거예요. 협회의 존재 이유나 후원 계약의 존재 이유는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예.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 폐지 권고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실제로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다 폐지를 하는가 이건 좀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이런 복종 규정 아무런 이유 없는 복종 규정은 사실상 사라졌어야 되는 규정인데 예. 이 부분도 폐지 권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의 이 페이백과 관련한 횡령 배임 의혹 뭐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이거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여기 이제 문제 제기하고 감사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국 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대충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벌써 이제 나와요. 횡령 배임 의혹이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근데 너무 네. 좀 간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문제가 네.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정부 지원금으로 네. 운동용품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나서 구두로 거기서 1억 5천 정도는 페이백으로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뭐 돈으로 돌려받은 건 아니고 예. 용품으로 돌려받은 건데 1억 5천만 원어치를. 예. 그러면 그렇게 돌려받았다 그 치더라도 물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물품을 뭐 공정한 어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이 소속해 있는 그 기관에는 한 4천만 원어치를 몰아주고 예.
다른데 어디는 3만 원어치 준 데도 있대요. 1억 5천만 원. 그게 예. 딱히 정해진 어떤 규정도 없는 것 같고. 개인이 쓰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개인이 예. 쓴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자기 소속인 태양군 배드민턴 협회는 4천만 원 가량의 물품을 배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 준 데도 있대요. 그거 안 주는 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법적인 다툼은 좀 있을 수 그리고 있겠구나.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라는 거 예. 그것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우만 지시를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3년 전에 네. 몰랐대요. 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대요. 예. 그거는 근데 이 헌법하고 법률의 차이거든요. 예. 헌법이 바뀌었는데 몰랐다는 이유로 안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샀어요. 10억 원어치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 페이백을 해가지고 한 1억을 받았어. 현금을. 그래서 주머니 꿀꺽. 그러면 그냥 횡령 끝이잖아요. 네. 또 이제 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쓰거나 또 팔았어. 그럼 또 그것도 횡령 맞아. 그렇죠. 근데 용품을 더 페이백을 받았어. 그걸 나눠줬어. 근데 공정하게 안 나눠주고 그냥 자기 임의로 나눠줬어. 뭐 자기 아는 데는 많이 주고. 이러면 이거 횡령 배임 어떻게 돼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게 했을 때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물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인적 관계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임의적인 기준, 입맛대로 그렇게 배분을 했다면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협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의혹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그 옆에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내가 거기서 뭔가를 더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빼도 하면 못하지. 그렇죠. 네. 어떻게 봐요 이거? 아니 일단 봐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 계약 금액이 총 26억 원이에요. 보조금으로 이걸 구매를 한 네.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가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지금 배분을 하는 것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세금인데 사실은. 근데 나는 한장 약간 궁금한 게 페이백으로 물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싸게 사가지고 그럼 많이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네. 그게 더 보조금 사용하는 데는 더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렇게 사가지고 싸게 더 많이 사면 되는데 단가를 낮춰가지고 페이백을 받았다? 그것도 구두계약으로. 구두계약으로. 예. 근데 그건 후원사와의 뭐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의혹이지만 후원사의 물품을 단독 사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후원사와 처음 계약을 하면서 이 선수들 보너스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후원금에서 20% 선수들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후원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 20%를 협회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바꿨다가 재계약을 하면서는 협회에 지급한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션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과 검찰이 개입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긴 할 하네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사건 끝났으니까 살롱으로 갑니다. 살롱 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자연 네. 오늘은 무슨 그림이에요? 오늘 뭐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손준호 선수도 그렇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앙소르의 비탄에 빠진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제임스 앙소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 방에 걸려 있었던 그림 있죠. 이상하게 슬퍼하는 남자라는 그림 그 밑에 이렇게 웃어라 세상이 따라서 웃을 것이고 뭐 울면 너 혼자 울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던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그래요? 네. 그 그림은 나는 올드보이니까 만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이 슬픔에 빠진 소녀는 낮입니다. 대낮이고요. 근데 보통 그 젊은 여성이 그림에 등장할 때는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로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얼굴이 어디고 발이 어딘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이 거의 얼굴 아니에요? 오른쪽이 얼굴이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에는 전체적으로 노란 빛이 들고 있는데 이건 노란 빛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은 낮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높은 침대 옆자리에 보면 침대가 한켠으로는 이렇게 커튼이 젖혀져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녀의 슬픔이 더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인데
이 침대 위에만 옆에만 커튼이 진하게 칠해져 있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커튼 쪽으로 몸을 옮길 기력조차 없는 그런 소녀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제임스 앙소라는 화가 자체가 뭐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해놨지만 좀 젊었을 때 기행도 보였었고 본인의 그림을 인정받지 못했어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좀 도움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저 햇볕이 있는 쪽으로 침상을 옮겨주는 거 일으켜서 다시 왼쪽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지만 손준호 선수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세영 선수도 그 매달 따고 그 얘기했죠. 내가 7년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내 말을 들어줄 힘을 그런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뛰었다고.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우리는 버려두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비탄에 빠진 소녀 혹은 소년이 주위에 또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슬퍼하는 남자도 다시 또 그림도 보여줬네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기억나세요, 이 그림? 기억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어디서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게 그때 아니, 묘사가 나는 됐어. 저 최민식 씨 얼굴 보고 기억 안 나죠. 너 누구냐? 뭐 맞지 대사 이거요. 뭐 네. 그런 최민식 씨가 선글라스 끼고 파마머리 요거밖에 기억이 안 근데 나고. 거기에 나 붙여놓은 본 기억이 전혀 없어. 감독의 대사도 명대사 아니에요? 어? 웃으면 세상도 같이 따라서 함께 웃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웃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영화에? 네. 오, 되게 똑똑하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 기억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 누구냐밖에 기억 안 나나. 그때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임스 앙스랑 정말요? 하고 예. 올드보이 때문에. 네.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예. 아니 미안하게 문화예술에 내가 대해서-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지지? 그치? 갑자기. 예. 당황스럽죠? 네, 자꾸 당황스러워. 저 눈 마주치면서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만두밖에 기억 안 난다니까. 유지태 씨 나온 건 기억나요. 네. 윤진서 씨도 나왔지 잠깐. 맞아요, 맞아요. 전에 앙소르라는 화가가 또 가면의 화가로도 불렸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그 그림 속의 인물들도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화가예요? 벨기에였나?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롱드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